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어떤 내용이지요? 네, 갤럽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기 전에 샵 연구사오 우물정 공구사오로 여러분. 당황을 안 하네. 네.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왜 당황을 안 했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련이 되는구나 이제. PRO 프로니까요. 우리는 프로. 네. 오늘 되게 추웠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에만 계속 있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 오늘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끝에서 끝에 왔다 갔다 했어요. 딴 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진짜 추워요.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뭐해요 보통? 이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가지고 쭉 마시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배도라지 차 먹습니다 주로. 네, 배도라지 차. 아니, 내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그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생강차 주로 먹고요. 생강차. 비타민 C 많이 챙겨 먹고. 그럼 뭐 어디 뭐 다방 같은 데서 칡차 시켜 먹고 이러겠네요. 저희 집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 먹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다방에서 모닝 커피라는 거 모르죠? 저는 다방이라는 데를 달걀을 달걀 노른자를 네. 커피에다 이렇게 딱 띄워줘요. 그게 모닝 커피예요. 그럼 교수님도 둘 해서 타 드셨나요? 뭘 저 설탕 둘에 네, 프림 둘에다가 계란도 두 알? 네. 아니 근데 거기 그냥 타주죠. 옛날에는 그 뭐 모닝 커피 하고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커피를 좀 더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요새 뭐라 그래요? 네? 먹기 좋아해. 샷 추가요. 요즘은 샷 추가라고 그러죠. 네. 아니면 뭐 리필 되냐 뭐 이런 거 네.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모아 커피 이랬어요. 예. 네. 아주 그 재미있었던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 괜히 아까 배도라지 차요? 배도라지죠. 배도라지죠. 네. 그거 먹는다 그래 괜히 얘기가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잘못이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진짜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감기 들리면 시납스라고 있어요 독일. 그 좀 세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배도라지 차 생각만 해도 그냥 흐뭇해가지고 막 그냥 웃음이 나와요? 정면 승부에서 다방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옛날에 다 다방이라고 그랬지. 네, 뭘. 그렇죠. 지금도 저기 좀 소도시에 가면 다방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에게 다방은 다른 걸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요? 그 부동산 중개 뭐 그렇죠. 이런 거나 그런 걸. 무슨 X방 뭐 이런 거 많죠. 근데 아니 다방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 시납스라는 술이 있거든요. 그 한 30도 그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 티에다가 뜨거운 티에다가 쫙 담아요. 그러고서 쭉 먹어요. 그럼 진짜 시신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진짜 정신을 잃고 자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는데 앞으로 다방 얘기를 자주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 다방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우물정 0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참 좋은 게 이우영 아나운서가 웃음을 참을 때 어떻게 참는지를 유튜브에서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YTN 라디오 들어가셔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쓰고 좋아요 댓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계속 하세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9%고요. 부정평가가 54%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고요.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6%로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1%로 집계가 됐는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 2%포인트씩 하락한 수치입니다. 주요 신당 중에서는 조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
조국 신당, 당명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죠. 지지율이 6%로 집계가 됐는데요. 개혁 신당이 3%, 녹색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진보당이 각각 1%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 변동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 갈등, 제3지대, 특히 조국 신당 등장에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갤럽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선 결과 기대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를 보였습니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당 대 범야권으로 구도를 보면 39, 51 이렇게 나오고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7%,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5%를 차지했고요. 조국신당 역시 15%를 나타냈습니다. 비례정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대부분이죠. 90%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선택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은 민주당 중심인 비례연합정당 62%와 조국신당 26%로 각각 분산이 됐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24%, 이재명 대표가 23%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첫 번째 소식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조국 신당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고요. 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후로 의대 정원 확대 부분이 눈이 띕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거 계속 우리가 연달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게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9%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4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40% 정도 되는 지지율이라면 이것이 정권 심판론이 이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년차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선거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16대 총선,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시 3년 차 그때 치러진 총선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바로 21대 국회 총선 문재인 정권 때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저는 21대 총선은 워낙 예외적인 경우에서 치러진 총선이라서 굳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기 결집 효과, 다시 말해서 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높아질 때 치러진 총선이라는 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이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굉장히 나름대로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서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40% 정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0%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정권 심판론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 전략,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여론조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다라는 측면을 전 좀 눈에 띄게 봤고, 이 조국 혁신당 요것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13에서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뭐냐면 비례정당 지지율. 자, 이번에 퀴즈. 몇 개 정도 정당이 나올까요? 비례정당. 몇 개 정도요? 몇 개. 대충 찍어봐요.
7, 8개? 8개? 그래요? 네. 굉장히 그 인생을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 훌륭합니다. 젊은이가. 예. 그렇게 살아야죠. 예. 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세요. 지난번 21대 43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등록된 게 예측하기에는 선관위가 예측하기엔 48개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48개 정도 나오면 치열하겠는데. 진짜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우리가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한번 세울 수가 있어요. 투표용지가 무려 50cm가 넘을 수 있습니다. 50cm가. 40 몇 개요? 48개. 치열하겠네요. 치열한 게 아니라 네. 그걸 어떻게 봐요? 예? 네? 그걸 어떻게 봐요? 이게 이 선거 관리 하다 보면 별일 다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유권자는 이 긴 거 비례 투표 정당 투표용지 이렇게 하면 난 그건 안 한다고. 그게 사실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하여간 별별 일들이 다 생긴다는데 이번에 50cm면은 와 정말 근데 그게요. 50cm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무슨 샌드위치보다 기네요. 그렇죠.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접어놓고 하잖아요. 이거 일단 피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개표할 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아이고 이 3277번님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 얘기 아니죠. 다방 얘기 아니고 이렇게 또 호응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참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은 당이 이제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 뭐 나름대로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정책 양극화가 굉장히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표장에 막상 가면 이 지지율만큼의 조국 혁신당이 득표를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뭐 21대 국회에서의 열린민주당보다는 의석수를 뭐 한두 석 더 많이 획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네. 예. 뭐 지금 소개해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예, 3277번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방 가면 커피 프리마 퍼먹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응원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프리마 이것도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루를 이렇게 먹으면 그 분유 맛이 나고 그래요 좀. 그 맛있어요 이거. 네. 예, 안 먹어봤죠? 어릴 때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나이 든 척한다. 못 먹어봤잖아요. 그게 믹스 커피에도 약간 좀 들어있지 않나요? 그거 조금 들어있죠. 네. 예.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믹스 커피 탔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자 다음 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화자찬을 맞이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 불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이후 유경준, 홍석준, 이채익 의원 등 텃밭 현역들이 컷오프되면서 반발하는 상황을 토사구팽에 빗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은 탄핵 부정세력,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다면서 돈 봉투 주고받은 장면이 CCTV에 찍힌 분도 공천했다. 수십 년간 양평 군민들이 바라왔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9개월째 멈춰 있었고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김선교, 원희룡도 공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만 민생토론회인 사실상 관권 선거운동 하지 말고 물가부터 먼저 잡기를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 그 양 당의 대표들이 서로의 당에 대해서 이제 사천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제 자당에 대해서는 이제 혁신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에 대해 사실상 관권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모든 정권에 매번 등장하는 메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아까 건생구팽 뭐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론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여론이 공감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론이 공감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아까 39% 나왔죠. 네. 이 정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건데 만일 거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추세가 있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고 이게 사실 모든 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그 이슈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그것을 좀 민주당 측이 생각하지 않으면 전략 부재라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다양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깜깜이 돼요. 이제 깜깜이가 뭐가 깜깜이에요?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거죠. 어쭈 안 해요? 오 와우. 근데 이제 여론조사 그거 발표 이게 지금 뭐죠? 사전투표 시작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는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깜깜이가 되면 사실 본인들의 전략이 어떻게 이제 그때 되면 또 양당 모두 가관이에요. 뭐냐면 서로 이제 자기네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할 텐데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아주 수준 높은 분들에서 제가 부탁 좀 드리는데 요새도 이른바 받은 글 뭐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이거 딱 보면 이 진원지가 어딜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깜깜이가 되면 더 이상한 문자들 그런 SNS상에 돌아다니거든요. 그거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전 없다고 보는데 그거 만일 진원지 추적해가지고 잡히는 거 선거법 위반으로 굉장한 위중한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 관련 이제 지라시라 그러잖아요. 그냥 디지털 삐라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머리가 뭐 엄청 좋아졌네. 오늘 혹시 배도라지 먹었어요 오늘? 네? 오늘 점심에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네. 생일이었어요? 아니요, 매일을 생일같이 살자. 매일을 생일같이 생각으로, 살자. 네. 소고기 미역국 먹었습니다. 그쵸 미역이 머리에 아주 네. 영향을 많이 주나 보다. 네. 그죠? 네. 미역을 감는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자 빨리 다음 거 합시다. 추워.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성남을 찾았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성남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는 이제 수원거리 인사에서도 정부가 지방 정부를 끼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지역 개발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오늘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는 장영화 후보와 거리 인사를 나섰습니다. 여기서 성남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영화 후보,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의혹을 조명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기도 한데요. 한 위원장은 19대 이후 이 성남 수정구는 민주당에서만 계속 의원을 배출해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18대 총선 때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당선된 것을 마지막으로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3선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지금 성남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정에 있다라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성남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은데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 중원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54.62% 득표율로 당선이 된 곳인데 이 단대 오거리역에서 중원 후보인 윤용근 전 국민의힘 정책자문위원과 동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반국가 단체로 비판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의 발상지로도 이 중원이 불리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약속 지키는 정치 집단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성남에서 후보들 장관이 아니고 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이자 예. 위원장이 성남에서 후보들을 격려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함께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예요. 양쪽 모두. 근데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도덕 교과서 가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거티브 캠페인 그거 잘했다고 칭찬하는 국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왜 정당이 이걸 할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외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럽 선거는 이 정도는 아니고 미국 정도는 굉장히 네거티브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네거티브가 굉장히 이제 더욱더 활성화가 될 거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8일이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진짜 엄청나게 서로 난리가 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람이 심리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엄청나게 난무할 텐데 단지 저는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거기에 기억에 남죠. 하지만 뭐가 팩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재임 중에 여러 큰 개혁을 한 김영삼 대통령 뒤엔 손명순 여사가 있었다라면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한 뒤에 유족에게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가시는 길을 최고 예우로 모시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서 손 여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전해진 손명훈 여사 부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실명제를 했어요. 이거는 검은 돈과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 그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회 척결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전 정치자고 길도 닦아놨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김영삼 대통령과 사실 인생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명순 여사께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이 군부 세력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택연금 오랫동안 당하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거의 목숨을 건 단식 같은 것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걸
또 누가 도왔겠습니까? 바로 손명순 여사가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우리가 있게 된 것, 소위 말해서 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성숙시킨 것, 이러한 것들을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그 OECD 가입도 했습니다. 그때 참. 네.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좋은 주말 되세요. 진짜.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